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고 잠깐 이제 선생님도 좀 쉬다가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는 강의를 이제 조금씩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자, 이 앞쪽 부분 이제 빼먹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지각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야. 자, 이 지각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지각하고 생명체에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가 산소라는 부분. 자, 왜 그러냐? 이 산소 같은 경우는 뭐 수소라든지 탄소, 규소 등 다른 원소랑 쉽게 결합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이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이 지각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물질인데, 자, 일단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들 보면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각. 그래서 산규, 알, 철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많은 양. 자, 그다음 뭐 대기를 구성하는 건 질소, 산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산탄, 수, 질.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구는 철, 산, 규, 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하자면 우주를 구성하는 건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은 양의 비율을 차지한다. 자,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보면 산소랑 규소가 제일 많았고요. 사람을 구성하는 걸 보면 산소랑 탄소가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구랑 지각이랑 사람을 구성하는 건 산소가 가장 많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탄소하고 규소예요.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 산소랑 규소를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이 산소랑 규소 같은 경우는 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살펴보시면 우리 주기율표를 그리게 되면 이 탄소, 규소 얘네들은 둘 다 14족 원소가 돼요. 14족 원소라는 소리는 자, 이 원자과 전자가 4개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건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들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각을 구성하는 자, 물질. 보통 우리가 뭐 지각을 구성하는 거 암석이고요. 자, 이 암석을 구성하는 게 광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그랬을 때 이 규산형 광물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자, 이 규산형 광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규소랑 산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이다. 자, 보통 이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자, 규산염 삼연체. 이 규산염 삼연체라는 건 SiO4 4-라고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이 규소랑 산소가 이제 삼연체를 이루고요. 이 주변에 다른 물질들이 결합을 하느냐, 아니면 뭐 동일한 뭐 규산염 삼연체가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질로 나누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선생님이 표현한 걸 보면 이 규산염 사면체에서 이 SiO4 4-라고 되어 있지. 이 규산염 사면체가 갖는 전하는 기본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더 잡는다면 이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음전하를 띠겠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 규산염 사면체가 다른 물질하고 결합한 다른 광물, 뭐 감남석이라든지 뭐 흑음모, 석영 이런 애들은 다 무슨 성질을 띠냐면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규소의 화학적인 성질 보면 선생님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14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 4개, 그래서 결국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여기 보면 이 규소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보통 4 플러스예요. 산소는 2 마이너스인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4 4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남는 게 얼마야?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의 전하를 갖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규산형 광물들이 이제 결합했을 때 어떤 규칙성을 갖느냐. 자, 여기 보시면 규산염 사면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양이온과 결합을 하거나 각 사면체의 산소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랑 자, 공유해서 자, 아까 얘기했죠. 전기적으로 뭐가 된다? 중성이 된다.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음전하를 띠지만 얘가 다른 양이온 또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랑 공유 결합을 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이 규산염 사면체에서 보면 뭐 독립형 구조가 있고요. 단사슬 구조가 있고 복사슬 구조, 환상 구조, 그 다음에 망상 구조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 중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환상 구조를 가지는 흑음목, 자, 망상 구조를 갖는 석영이라든지 장석, 뭐 얘네들이 대표적인 애들인데 일단 문제에서 포인트는 독립형 구조다 그러면 감람석이고 단사슬 구조다 희석이고 복사슬은 각섬석이고 환상 구조는 흑음모고 망상은 석영이나 장석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보통 이 규소하고요 이 산소의 결합 비율을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형 구조는 1대 4의 비율을 갖고요. 이 단사슬 구조는 1대 3의 비율을 갖고요. 자, 이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4대 11의 구조를 가져요. 4대 11로 반응하고요. 자, 환상 구조다. 환상 구조 같은 경우는 2대 5의 비율. 자, 환상 구조는 2대 5의 비율.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거의 1대 2의 비율을 갖게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면 이 독립형 구조 감람석. 자, 외워야 되는 순서 일단 독립형 구조면 감람석. 이게 첫 번째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는 철이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하고 결합해서 중성이 되죠. 자, 단사슬 구조에서 보면 이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해서 단일 사슬 모양으로 희석이 된다. 자, 복사슬 구조는요, 이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서 두 개의 사슬 모양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복사슬은 각섬석이다. 자, 환상 구조는 자,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하는 흑음모가 있고요.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몇 개? 4개를 모두 공유 결합하기 때문에 입체 모양으로 결합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 망상 구조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풍화나 침식에 좀 강한 친구입니다. 풍화나 침식에 강하다. 자,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뭐 공유 산소수가 뭐 감소하고 공유하는 산소수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고요. 자, 나머지 뭐 규산염 사면체 뭐 결합 원리 이렇게 쭉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뭐 단사슬 구조는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나머지 산소 원자를 공유 결합. 자, 복사슬 구조 같은 경우는 단사슬 2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조. 뭐 환상 구조다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산소 3개를 공유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자, 이것까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보통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뭐 요 정도 내용보다는 선생님이 이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정도까지만 기억하기로 합시다. 자, 이 규산형 광물의 성질을 보시면 자, 결합 구조는 광물의 성질에도 영향을 주는데 희석하고 갑성석은 규산형 삼연체가 직선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기둥 모형의 결정을 이루고요. 흑음모는 규산형 삼연체가 탄산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힘을 주면 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고요. 뭐 석영과 장석 같은 경우는 풍화에 강하다. 뭐 이 정도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약에 설명을 했다라면 요거까지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이 내용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탄소 화합물인데 이 탄소 화합물도 말 그대로 단어 뜻으로 해결합시다. 자, 탄소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뭐 염소 뭐 요 정도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애들로 결합한 물질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소 화합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런 탄소 화합물은 대표적으로 뭐 탄단지가 있지, 그치? 탄수화물, 단백질, 뭐 포도당, 지질, 핵산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자, 이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14조 원소, 원자과 전자 4개, 그러니까 최대 4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이런 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류의 원소랑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든다. 자, 여기서 보시면 뭐 메테인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 수소 대신에 염소가 들어갔을 때 수소 대신에 뭐 여기서 얘네 대신에 다시 염소가 하나 들어갔을 때 하나 더 들어갔을 때 하나 더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메테인 분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종류가 하나씩 바뀌게 되면 다른 종류의 화합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탄소 화합물의 결합 규칙성 보시면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다른 탄소랑 단일 결합해서요 사슬 모양의 가지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모양의 구조를 만들고요. 뭐 2중이나 3중 결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이거 가끔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억 정도 합시다. 탄소는 다른 탄소랑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를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서 이 탄소 원자가 사슬 모양으로 결합이 되느냐, 가지 모양이냐, 고리 모양이냐,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느냐. 근데 얘네들은 여기는 이중 결합인데 얘네들이 뭐 여기에 다른 원소랑 결합을 했을 때는 단일 결합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중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탄수화물하고 뭐 지질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탄수화물인 녹말은 포도당과 같은 이제 단당류가 일정한 간격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지질은 인지질하고 보통 중성지방, 얘네들 단위체인 글리세롤하고 이제 지방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을 하는데, 자, 이 인지질 같은 경우는 우리 보면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2개 붙은 거고요.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 붙은 상황이 되겠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요. 인지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을 구성을 하게 되면서 뒤에서 인지질과 그다음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 세포막을 구성해서 물질의 선택적인 투과성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선생님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이제 없었는데 뭐 옆에 다른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원소의 기원 뭐 여기는 뭐 다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석영과 장석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석영은 규산염 삼연체를 이루는 모든 산소와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공유결합해서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장석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양이온이 이루어져 있다. 자, 나머지 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포인트 잡았던 부분들 이쪽에서는요 문제 수가 뭐 많이 나와도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탄소 화합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규산염 삼연체에 대한 부분.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 규산염 삼연체에 대한 부분은 뭐 얘네들이 어떤 구조에 따라서 어떤 광물들이 만들어지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한테서 조금 더 플러스 뭐 산소랑 산소 원자 몇 개가 공유 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이뤄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